첫 번째 섹션 지식재산권의 이해입니다. 이번 발명이 탄생시킨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교과서 20쪽부터 2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명이 탄생시킨 지식재산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며 지식재산권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그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형자산인 캐릭터 지식재산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국내 캐릭터 시장은 2018년 약 12조 원에서 2023년에는 20조 원으로 연평균 7.8%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도 캐릭터 라이선싱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콘텐츠 캐릭터 마이너스 라이선스 시장 규모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위는 억 달러입니다. 이는 캐릭터와 같은 무형 자산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시사합니다. 생각 열기 시간입니다. 무형 자산인 캐릭터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국내 시장에서 2021년 가장 선호되었던 캐릭터들을 보면 카카오 프렌즈, 뽀로로, 펭수, 마블, 짱구는 못 말려, 포켓몬스터 등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무형 자산인 캐릭터는 왜 지식재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질까요? 무형 자산인 캐릭터가 지식재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캐릭터는 소비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문화적, 상업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캐릭터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미디어에 적응하며 상품과 라이선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더 광범위한 문화운동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릭터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지식재산의 형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입니다. 발명, 인벤션이란 전에 없던 새로운 기계, 물건, 방법 등을 창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규성의 요소를 보여주는 물체, 아이디어, 기술을 뜻하죠. 발명의 결과물인 발명품이 특허를 획득하면 지식재산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발명가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식재산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IP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법으로 인정하거나 보호받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명과 지식재산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과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이며 발명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도해질 경우 기존 발명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명과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식의 공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산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라이츠는 산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에 관한 권리입니다. 둘째, 저작권 카피라이트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관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 재산권루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는 산업 저작권, 첨단 산업 재산권, 정보 재산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지식 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무채 재산권으로서 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명 및 개발 기술을 적시에 출원하고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됩니다.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면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과 같은 우수 발명품 시작품 제작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정부 자금 활용과 세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명 아이디어부터 지식재산 활용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명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려면 특허 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의 주요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는 기술 거래나 창업의 신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매매 양도, 크로스 라이선싱, 크라우드 펀딩, 로열티 창출 등 다양합니다. 지식재산권의 활용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크로스 라이선싱 또는 교차 권리 교환은 기술의 특허권이나 노하우를 도입하는 대가로 자기 쪽에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제휴 방식입니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식재산권 활용의 세 번째 방법은 로열티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열티를 통해 창작자와 발명가는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디어 상품의 사업화 및 고객 검증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고객 문제에 공감합니다. 그 다음 그 문제가 정말 고객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인지 고객 니즈를 검증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인지 문제 해결 방안을 검증합니다. 이후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고 개발하는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인지 제품 시장 검증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표적 시장 타겟 마켓에 출시하여 사업화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 감성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의 예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나뭇잎 모양의 포스트잇과 오른쪽에 보이는 나뭇잎 모양의 케이블 타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의 감성을 접목하여 편리함과 심미적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이 어떤 가치를 가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지식재산은 혁신과 창의력을 강화합니다.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이 발명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출과 발명가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합니다. 지식재산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지식재산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 제약, 미디어 산업 등은 GDP와 고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및 자본 유치가 가능해지며 수출과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은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여 소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와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켜 높은 수익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가치 있는 금융수단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지식재산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재산은 혁신과 창조성을 강화합니다. 발명가나 창작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 복제, 판매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와 작품을 만드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과 창조성을 촉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지식재산은 사회정의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무단 복제의 금지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로 질 좋은 정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셋째, 지식재산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 지식과 문화, 정체성을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문화적 교류를 이해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공동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넷째, 지식재산은 교육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식재산권이 강화된 사회에서는
창작자가 새로운 교육 자료를 계속 생성하고 공유하므로 학습자에게 충실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라이선스로 보호되는 오픈소스 교육 자료를 통해 다중에게 지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이 사회와 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어컨의 발명은 고층 빌딩 건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장고와 전구의 사용은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활동 시간을 증가시켜 사회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고속열차 등 최신 이동수단의 도입은 일일 생활권을 확대하고 전 지구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발명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층 건물 시대를 연 엘리베이터, 식생활과 보건, 위생에 혁명을 가져온 냉장고,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줄여준 고속철도는 모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며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지역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노동 집약적이며 지역 환경에 적합한 저비용의 소규모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 기술, 지식을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까지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합니다. 적정 기술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로는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바이오 가스 공장 등이 있습니다. 철수 기술에는 빗물 집수와 AINWATE와 하버스팅 기술이나 점적 관계 드립 이러게이션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폐기물 저감 기술로는 퇴비화 기술, 바이오 가스 생성기, 재활용 기술 등이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에는 유기농, 혼농임업, 영속농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정 기술을 이용한 발명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열 조리기는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외선 식수 살균법은 간단한 자외선 노출만으로 식수를 살균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적정 기술은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필요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적정 기술을 이용한 발명 사례입니다. 자전거 발전기는 페달을 밟아 전기를 생산하여 불을 밝히거나 휴대폰을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굴리는 물통은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가는 대신 쉽게 굴려서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이 발명품들은 모두 저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명과 혁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해보는 활동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배달업체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음식 배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주문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로봇이 매장으로 가서 음식을 수령하고 주문자는 발송된 링크를 통해 로봇의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알림을 보냅니다. 배달 로봇은 악천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고령화 시대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자의 반응을 데이터화하여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자리 감소,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문제 등 부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명과 혁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은 한 가지 제품을 선정한 후 그 제품을 소개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이나 가치 창출 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예시로는 드론,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 답안으로 드론을 살펴보면 드론은 경제적으로 물류와 유통 혁신, 농업 생산성 증가, 건설 분야 변화, 재난 관리 등에 기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공안전 및 구조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드론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영화,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활동으로 발명 지도 만들기를 해봅시다. 다음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기술이나 발명품들입니다. 해당 기술이나 발명이 처음 시작된 국가 또는 지역을 찾아 지도에 번호 표시를 해보세요. 약 15개 가량의 발명품을 추가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발명지도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나침반, 종이, 활판, 인쇄기, 비행기, 아라비아 숫자, 양력, 시계, 비누, 전구, 직지, 벨크로, 엑스레이, 인터넷, CLPTC, HA 코드, 시멘트, 컬러 TV, 휴대용 계산기 등입니다. 각 발명품의 발상지와 연도를 확인하고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이제 발명지도 만들기의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수레바퀴는 메소포타미아, 나침반과 종이는 중국, 활판, 인쇄기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입니다. 비행기는 미국,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양력은 이탈리아, 그림자 시계는 이집트, 비누는 바빌로니아 지역, 전구는 미국, 금속 활자본인 직지는 우리나라, 벨크로는 스위스, 엑스레이는 독일, 인터넷은 미국, CAPTC, HA 코드는 독일, 시멘트는 프랑스, 컬러 TV는 헝가리, 휴대용 계산기는 미국 등입니다. 각자 해당 국가를 찾아서 지도에 정확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I-2 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